예, 3부 당협 임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위원장 후보 최복준 후보, 그다음에 부위원장 후보로 일반 명부 임원철 후보, 여성 명부 황수선 후보 이렇게 세 분 계시고요. 다 명부별로 한 명 선출에 한 명씩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찬반 투표로 당락이 결정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당협위원장 후보 최복준 후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후보로 나온 최복준이라고 합니다. 2008년 입당을 해서요. 2014년까지, 2015년까지 8년 차로 이제 당원으로 있고요. 2018년 입당부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쭉 이제 당협에 그 상근자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역할들을 맡아서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봉화 위원장 전 위원장님도 계셨고 나경채 그 위원장님도 계셨었는데 약간 사실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임 위원장님도 워낙에 이제 월등하시고 또 잘 해오셔갖고 이것들을 같이 또 이어받으면서 또 얼마나 다 같이 이제 살려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희 좀 고민이기도 하고요.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2014년 이제 선거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알고 좀 느끼셨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 뭐 삼지공연이라든지 시소와 근혜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세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구의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움에 빠지는가 이런 것들을 몸소 느끼셨을 거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다른 당협과는 좀 다르게 여기 계신 당원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갈망이라든가 이런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단일하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지켜보면 특히 이번 이제 당직 선거를 거치면서 다른 당협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관악당협이 가지고 있는 그 당원분들의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고요. 또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른 당협에 전파를 하고 같이 손잡고 이뤄나갈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큰 몫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힘, 우리만의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2014년 선거가 아쉽게도 그 당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세가 안 좋아서 좋은 성과를 남기지 못한 것처럼 단지 우리 당협의 힘만으로 이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정치력을 키워야 되는 역사적 사명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것을 갖다가 위해서 우리 나경채 위원장님도 당대표 나가셨고 저도 뜻을 같이 해서 진보 재편이라는 그것을 통한 혁신 정당을 이뤄내고요. 그것을 통한 결집을 이뤄내서 우리의 못다한 꿈을 갖다가 같이 만들어내는 데 힘을 다하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보 재편이나 진보 혁신이나 아니면 이제 진보 결집에 대해서 불안감 많이 있죠. 아까 많이 얘기들도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노동당의 가치, 노동당의 내용을 갖다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민거리라고 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당연한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안감들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의당에 있는 당원들도 아니면 또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도 늘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안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조건들 정세 속에서요. 그 정권을 갖다가 권력을 갖다가 갖지 못하느냐 갖느냐 거기에 따른 당연한 불안감이고요.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또 정권을 못 가지면 또 불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의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시국에서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자신감을 우리 스스로 먼저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당에 계신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일한 경험과 오랫동안 버티면서 또 투쟁해온 경험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쉽게 흩어지거나 이럴 분들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어떤 세력이나 다른 집단들보다도 더 강고하게 이 시국을 갖다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힘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점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 관악당협에 있는 당원분들의 힘을 다 받아서 거기에 좀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당협을 운영을 하다가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가고 싶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부위원장 일반 명부고 이만철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관악당협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이만철 당원입니다. 좀 추상적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정치적인 지향점에 대해서는 그 위원장 후보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실천적이고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부위원장 후보로 당선이 되었을 때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관악당협에서 진행했던 리빙 라이브러리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또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그 사업을 이제 2015년, 2016년 잘 굴려서 어떻게 하면 관악 지역 내에서 유의미한 청년들의 정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리빙 라이브러리 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면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저 개인의 사견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거 몇 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진짜로 가능하겠냐, 품이 정말 많이 든다. 특히 저희 이현종 후보님께서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당협 소식지를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신문이라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동영상. 참 욕을 많이 아니 죄송합니다. 입 조심하죠. 아무튼 이 소식지라는 게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기 굉장히 힘들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식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던 끝에 제가 답변지에 적어놨는데 당원을 괴롭히는 신개념 소식지라는 모토로 이제 운영 원리는 당원들 여러분 중에 이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원고를 청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원분들의 글을 이제 받아서 운영을 하는 형태의 소식지를 운영을 해볼 기획이고요. 그래야 편집부가 힘도 덜 빠지고 지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에는 이제 제가 출마의 변에 적었던 정치적인 경험이라는 이야기랑 맞닿아 있는데요. 저는 정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치적인 경험이라고 하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행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집회 현장에서 발언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을 쓰는 것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는 매체에 글을 싣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당원분들이 글을 쓰고 자신의 목소리를 정리해서 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은 관악당협 내에 이 소식지를 운영함으로써 쌓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당선이 된다면 진행을 할 거고요. 안 돼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많은 지지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부위원장 여성명부 홍수선 후보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대의원 후보 발언에도 그랬듯이 제가 노동당원으로서 2002년에 민주노동당에 입당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제가 가장 노동자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필요했고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켜내면서 그것을 현실화해내는 것, 이게 저의 꿈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정당에 이렇게 오래 붙어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목표가 뚜렷하고 하다면은 이제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진보 정치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길에 저는 협력할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노동 당원으로 남아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당원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고 그 희망을 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진보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데 저도 저의 힘을 미약하나마 함께 보태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각 명부당 어차피 후보가 한 분씩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후보 상호 토론은 따로 하지 않고요. 이제 자유롭게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페이스북을 가입했다가 한 10분 해보고 이게 뭐지 하고 탈퇴를 한 사람인데요. 광안한국당협에 이런 소통하는 공간이 저 같은 제가 또 공부를 하긴 해야겠지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거 어떤 걸 만드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 공간이 홈페이지가 따로 있었는데요. 그 홈페이지가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져갖고 거기에 스팸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잠깐 정지시켜놨는데, 근데 이제 다시 그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뒤처지고 시간이 지나서 느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요즘에도 페이스북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임시적으로 좀 그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뭐 전번에 말씀하셨듯이 부위원장님께서 홈페이지 만드는데 또 뭐 자기 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야지 좋죠 막 이러고 하고 그때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녹음됩니다. 아니고 일이 점점 커져. 일이 하나 늘었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이만철 후보님의 공약이 하나 늘었고요.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인데요. 이번에 선거운동 때문에 전화를 돌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고, 중앙당 게시판에도 노동장의 선거 전화가 스팸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글이 올라왔었어요. 스팸 광고 전화랑 뭐가 다르냐. 근데 실제로 저도 딱 한 분이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했을 때 바쁘다 그래서 평일에 다시 두 번째 전화를 했는데 바빠 그러면서 끊어버리는 분이 한 분 계셨었고, 근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당원으로 입당을 했지만 뭐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본인들의 책임도 조금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2년에 한 번씩 선거 때만 전화하는 건 아닌가, 당원들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번에 선거 때 참여했었던, 지방선거 때 참여했었던 한 30몇 명 정도의 관악당협 당원들은 그 기간 동안에 자주든 아니면 적게든 이렇게 봤었는데, 그 이외의 나머지 당원들에게 뭔가 그러니까 소식지도 좋지만 뭔가 연락을 하거나 이런 기회를 혹시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류의 그러니까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악당협의 전 당원에 네네. 대한 사업이요. 네. 그 관악당협의 전 당원에 대한 사업은 되게 조직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영원한 저희의 숙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부터는 지회 모임도 했었고, 뭐 다른 이제 뭐 소모임도 했었고, 이런 모임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래서 반응이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또 만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전화는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당원으로서 자기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떤 후원 회원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이제 연락하는 게 두려워서 못하고 이런 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던지는 거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선관위 이제 관악당의 선관위 질문에서 이제 뭐 새로운 당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하나를 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좀 답한 것들이 뭐냐면요. 일단은 어떤 사업을 제가 어떤 사업을 제시한 것보다 새롭게 등장하고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진짜 아이디어 같더라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그것들은 뭐냐면요. 그분들이 맨 처음에 당협에 왔을 때는 뭔가 해보고 싶은 의지, 욕구 막 이런 것들이 넘쳐 흘러나잖아요. 그런데 실제 정치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목표를 이제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또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뭐 헉헉대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분위기가 아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 잘 매치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관악당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좋은 이제 뭐 사업들을 굉장히 뭐 많이 하는데 노동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투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대 사업을 많이 해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들이 약간 좀 전통적인 사업에 좀 이렇게 머물러 있었지는 않느냐. 물론 해야 되는 되지만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 이제 젊으신 당원들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라떼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비슷한 류의 이렇게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잘 못 가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가면은 기타 치고 누워쉬고 막 이러는데 약간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투쟁하면은 막 이렇게 와 싸워야 되는 걸로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게 투쟁이야? 뭐 이런 거 생각이 들고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그런 사회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는 거고, 기존의 운동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흡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만나야 될 지점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좀 더 깊게 많이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고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른 후보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노동당에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정당 공정제 폐지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나경채 의원을 정치발전소에서 한번 봤고, 그럼 내가 어떻게 지역에서 뭘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그분이 관악구에 있었다는 거가 생각이 나긴 하죠. 왔거든요. 왔을 때 이제 뭐 그때 선거 막 준비 그거를 선거 사무실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지각하고 느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못내 되게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드는데, 그걸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낙성대나 뭐 이런 쪽은 사실 강남으로 유입되는 홀로족 직장인들이나 원룸촌이 많이 있는 데잖아요. 뭐 공천, 뭐 신립 이런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노동당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거 안 보고 뭐 안 보고 보거든요. 다 이렇게 다 치우고 막 그냥 해버리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세화 선생님이나 예를 들어 그러니까 조금 약간 약간 명망인 이런 분들이 조금 들어와 있는 뭐 리빙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 이거 좀 뭐 6시 뭐 어디서 한다, 뭐 관악구청에서 한다, 뭐해서 한다. 그래서 지금 인문학 강의 같은 거 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왔을 때 보니까 이제 또 좀 노동당의 어떤 그런 것들도 하고, 또 거기서 회원가입도 같이 받고 당원가입도 받고 이런 형태로 하면 조금 소프트하지만 아까 좀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도 되고, 또 이런 좀 약간 자기가 유식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느낌의 그 리빙 라이브러리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원룸촌에 뿌리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대답을 하셔야 되나? 제가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냥 자유롭게 관장님이셔가지고. 너무 대답을 이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의견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 우리 어디였죠? 거기 연말에 흉년했던 작은 네, 작은 따옴표. 그 분들이랑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제설에 내 안에서는 이제 좀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원룸촌이다라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사실 제가 여기서 10년을 살았지만 아니죠 16년을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곳이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청년층의 배드타운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 이곳이 활동 거점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접근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활 거점이 아니라는 건 본인의 사회생활의 거점이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식의 정치적인 해석을 내리고 접근하는 식으로 지금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뭐 후보님들이든 청중분들이든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두 부위원장 질문인데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형태로든 신입당원들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락을 드려도 뭐 신입당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뭐 제가 신입당원일 때도 얘기했던 것 같고 뭐 이런 형태의 얘기들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입당원들이 들어와서 뭘 해야 될지 사실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당협 수준에서 결국은 당협 단위에서 신입당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혹은 뭐 신입당원들한테 어떻게 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좀 당협 차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질문 드리고 저를 좀 듣고 싶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신입당원 만약에 들어오는 게 그 저기 뭐야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원이면서 이렇게 그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당에 원하는 게. 그러니까는 당신 이제 어떻게 보면 설문지 정도가 되겠죠. 설문지 형태도 되고 이렇게 돼서 간단하지만 당신이 이미 가입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여기서 하고 싶은 활동이라든지 뭐 나는 이 당에서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문지처럼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나가는 게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왜 소통이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소식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오픈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소통인데요. 이게 있잖아, 내가 막 관심 있는 활동들을 하면요, 관심 갖지 말라고도요, 막 전화하고 물어보고 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는 저는 약간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의 그 투표 여권을 주장해내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면은 그 젊은 유권자들이 얼마든지 관심 있게 저는 지켜볼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당원으로 입당하는 친구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우선시 한다면은 활동들을 하면은 이게 이제 활발해지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홈페이지가 불이 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안에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알아내는 거, 우리가 활동가들이 먼저 알아내는 거,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CMS 당원이었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CMS 당원이었고, CMS 당원이었던 제가 이제 3년차 당원이 되어서 부위원장 후보에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무엇일까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리빙 라이브러리라는 그 모임이었고, 제가 리빙 라이브러리라는 모임에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이슈화되고 있었던 그 진보 재편이라는 이슈, 제가 관심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리빙 라이브러리에서 그 3연속 기획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기획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신입 당원들, 새로 들어오신 당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좀 게임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분들의 어그로를 끌고 그 양반들의 그 어그로를 탱킹할 수 있는 그런 당협이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어느 정도 트렌드를 기민하게 읽어서 그때 왜냐면 그 촛불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촛불에 그 집회에 참여하시면서 새로 당원이 되신 분들도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이번에 세월호 때도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그분들이 당원이 된 그 당시에 그 트렌드를 읽어서 그분들이 조금 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는 좀 더 활동적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 나가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그렇게 사업을 말씀을 드리자면 소식지에서 일단 그 트렌드를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리빙 라이브러리에서 연사 초청을 그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해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자산과 계획은 저한테는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기본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정도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그 녹색당의 총회 그러니까 관악 동작 당협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17명만 참석하면 된대요. 물범죄 되니까 그만큼 적은 거죠. 몇 프로가 참석해야 되는데 그 참석하면 되는데 어쨌든 녹색당도 뭔가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관악당협하고 뭔가 잘 어우러져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떤 당원이 왔을 때 서로 좀 시너지를 해서 당원 가입할 때 여기도 어쨌든 회원 확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원 확장할 때 환경 쪽에 그러니까 노동당이 꼭 비정규직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쪽도 있지만 뭐 녹색당이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생각할 때 녹색이니까 어느 정도 또 뭐 환경 노동당이니까 뭐 노동 이런 건가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당원을 할 때 여기도 이런 정보를 통해 듣고 그럼 그때 여기도 노동에 관심이 있으면 노동당으로 가고 환경에 관심이 있으면 녹색당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조금 뭔가 조금 관악에서만이라도 뭔가 계속 서로 연대하고 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좀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네. 꼭 막 이렇게 막 서로 이게 막 서로 좀 이렇게 해서 지금 녹색당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사실 뭐 우리하고도 같이 많이 하셨던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뭐 그분들이랑 척지고 지내는 일은 전혀 없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하고 있어야 되는 분들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녹색당에서 당 밖에서 또 하는 거랑 또 저희가 또 녹색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른 일을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어떤 이제 그 녹색당이 하는 거야라고만 한다면 당내에 있는 당원들은 그건 녹색당의 일이지라고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당내에서 녹색의 가치를 갖다가 좀 말하고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들도 또한 바람직하고 그런 점에서 내 활동에 대한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앞에서 많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춥고 졸리고 배고프시죠? 근데 라면은 끓이는 건가요 지금? 아, 인사도 놀라죠. 배가 이미 드셨어요. 제가 먹고 너무 배고. 많이 지금 라면 화면은 끓이는 거 있어요. 끝나면 먹을 수 있는 거. 예, 너무 상시 대비 중이에요. 뒤풀이 가야죠. 저 예. 뭐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세요. 저는 이제 최복준 위원장 후보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번부터 그 당협위원장도 당대회 성원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당연직 대의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송동훈 잠깐 드렸던 질문 똑같이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진보 결집을 하는 과정 중에 청소년 당원들이 이제 좀 안 된다. 이 청소년 당원들의 당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조건으로 걸린다면 노동당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 저는 거기서 좀 그런 얘기를 좀 오히려 좀 꺼내봤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왜냐하면 그게 사실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정의당이라든지 합법적인 정당을 갖다 표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무리하게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고 싶다라는 거 역으로. 그러면 당신들이 만약에 우리 교육감 뭐 선거에서 선거권 문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이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기회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시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충분히 설득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조금 내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당 조직의 지역 조직인데 여기서 관악구의 정치를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큰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좀 과거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다 책임이 있는 자들이기도 한데요. 네, 내부에서 이 나오는 아이디어와 그걸 또 아까 우리 황영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황영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소스 멀티유즈를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기획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좀 오래 주력해야 되는 관악 지역의 어떤 지역 정치 사안이나 그런 거를 좀 성도 있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핫한 지역 정치 사안은 곧 있게 될 가이고 이제 선거가 될 건데요. 아이고 머리. 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또 선거에 또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몰려 있습니다. 매우 강한 반론이 있죠. 원영길 대표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갔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맥락이 있잖아요. 그 심상정 씨의 군부대 방문에 대한 언론 보도는 평화점보다 한산이 있고, 그러니까 종북 논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언론은 설명대로 했잖아요. 오늘 평화점보다 한산에 대해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은 사실은 다 뭔가 캥기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찍히면 피곤하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저는 노동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를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그 이제 오기 직전에 유튜브에서 그 노동당 부대표 토론회 이제 녹화된 걸 이렇게 잠깐 보다가 인사말만 듣고 출발하는데 이 오른쪽에 관련 영상들 중에 5번째가 2013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예요. 관련 키워드로. 그래서 이렇게 이거보다 이게 더 재밌겠네요. 근데 그 말씀 조금 짧게 해주죠. 느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좀 한편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이게 오버랩 되는 건 좀 불가피한 현상 아닌가 이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제가 됐으면 좋겠고 등등등등등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꺼림직한 어떤 것.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면 꺼림직한 어떤 건데 현실이 꺼림직한 거잖아요. 이거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통진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민주당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얘기는 주로 통진당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게 오브랩 된다 이건? 군부대 하는 거하고 통진당은 갈라서기. 그럼 민주당하고 뭐 어떤 부분 정확하게 질문을 모두가 다 아메바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통합지 못한 사태를 두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여기까지라고 표현했을 때 느끼게 되는 어색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통진당까지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민주당까지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어쨌든 경쟁 관계니까 거기에서 경쟁 관계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으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선거 연합에 관련돼서는 그 통진당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고요. 당연히 통진당은 여기에 책임 있는 세력이니까 당학 쪽에서는 네. 그래서 통진당 얘기는 뭐 꺼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또 경쟁 후보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관계없고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딱 간증해. 저는 뭐 짧게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초학생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초학생이 전까지 러닝메이트여야 되기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서울에 있던 어떤 대학은 2개 캠퍼스의 4명을 후보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 모든 사람들이 선거만 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아는데 그래서 한때는 그걸 없애자는 주장도 해보려고 했었어요. 한 명만 나오면 누구나 한 명의 후보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진 않지 않거든요. 그 비밀 실력의 문제 아닌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좀 다른 이야기에 생각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좀 스펙트럼을 넓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조금 헷갈릴 수 있게 쓰시는 게 있는 게 이제 아니 그 후보님이 저도 듣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보 연합 후보, 그러니까 지금 저 위원장 후보는 그 진보 결집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선배님이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저분의 주장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보 결집의 주장과 연동되게 이 선거도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재보궐선거를 4월 재보궐선거가 그 논의의 한창의 중간점에 딱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논의에서 이제 쭉 나왔던 우리가 제시한 어떤 기준이나 가치, 원칙에 맞는 부합하는 테이블에 앉아볼 수 있는 세력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세력을 얘기하신 분은 없지만 뭐 대충 지금 돌아가는 정세로 보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거나 언론을 봤을 때 정의당의 신년 인터뷰, 우리 당의 또 지금 당대표 선거의 뭐 구도, 그다음에 국민모임이나 정동영의 흐름 이런 걸 봤을 때 대충 요 바운더리라는 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같이 후보 그 4월 재보궐 방향을 해서 한번 뭉쳐보자 이 얘기를 초반부에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는 거는 사실 되게 좀 상징적이긴 하잖아요. 그죠? 이 새로운 진보의 결집의 흐름에 정점에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당선이 되려면 관악구의 전통적인 정치 구도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대단히 고민거리다. 그래서 같이 할 건지 아니면 저 썩은 나무에 괜히 물 주는 거 아닌가, 이거는 우리 당원들이 진작에 토론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현정 후보님은 이제 후자의 입장, 썩은 나무에 물 대면 안 되고 저런 것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 나는 일단 오늘은 그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해서 더 충분히 그런 입장에 공감하고 논의를 해보자.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좀 다른 얘기죠. 명쾌한 정의십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럼 마무리 발언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 후보, 최복준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짧게 해주십시오. 네, 노동당의 가치 훼손 안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지켜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저희는 오히려 그것들이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안 보이게 되고 활력을 일으켜가면서 우리의 가치가 오히려 더 좁아지고 훼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치의 훼손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더 넓혀가는 것들이 바로 가치를 갖다가 크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앞으로 진보의 결집을 위해서 끝까지 힘들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일반명부 부위원장 임한철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이번 선거에 제가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는 사실 더 진보 진영 자체가 좀 더 넓고 좀 더 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 결집이라는 의제는 이제 더 넓은 진보 진영을 만드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더 단단한 진보 진영이라는 걸 위해서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 그리고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가져야 할 제 자신의 결의들, 그런 것들로 다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보다 저와 함께 하실 관악 당협의 당원 여러분들을 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도 저 믿어주시고요. 네, 마지막 황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진보 정치가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에 가장 큰 열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의 힘을 보태고 싶고요. 그리고 남아 계신 우리 노동당원들이 그 같은 열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부합하게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고요. 투표는 다음 주 월요일 1월 19일 0시부터 금요일 1월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니까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